2023년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사업 설명회 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사업 설명회는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신규 공모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공감대 형성 및 공공, 민간 분야의 경쟁력 있는 예비 수요자 확보를 위해 준비된 자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모쪼록 오늘 발표되는 사업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는 사업 그리고 분야에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3년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설명회는 사업 추진 방향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린 후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주남 팀장님 그리고 한국정파진흥협회 엄희윤 센터장님께서 각 과제 분야별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동시에 오후 2시 30분부터 행사장 밖에 로비에서 각 과제별 사업 담당자분들과 직접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진행되는 사업 설명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고요. 설명회 종료 이후에 편집 과정을 거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2023년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과제 신청 시에 사업 추진 방향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는 국민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추진하는 지원 사업으로 올해에는 공공, 산업융합, 기술선도, 지역 등 4개 분야 13개 과제를 신규로 선정하여 총 206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각 과제별, 분야별 사업 기간, 23년 예산, 지방비 매칭 등은 하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플랫폼 사업자, 콘텐츠 기업, 지자체, 지역 진흥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고요. 상세사항은 기관별 공모 안내서와 과제별 제안 요청 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고 기간 안내입니다. 3월 9일부터 4월 10일 월요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전산접수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분야별 접수 담당 기관과 시스템 접수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접수하시기 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 후에는 선정 절차 및 주요 일정에 대해서 하단에 안내된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요. 2023년 사업 수행 기간은 협약 체결 일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정상 접수 완료된 과제는 각 사업 담당자의 적합성 검토, 서면 발표 평가, 사업비 심의 조정 절차를 거쳐서 최종 선정 후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평가 기준은 공모 안내서와 하단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반드시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평가 항목과 기준에 맞춰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제 접수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관이 동일 과제 분야의 주관 또는 참여로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타 과제 분야의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주관 기관으로는 최대 1개의 과제만 협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 사업과 융합형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간의 중복 신청 역시 가능하지만 위와 동일하게 주관 기관으로는 1개의 과제만 협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래에 예시가 작성되어 있으니까요. 중복 신청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는 국비와 민간 부담금, 지방비로 구성이 되는데요. 민간 부담금 현물 기준은 나이파의 경우 참여 인력 인건비 및 보유 유형 자산으로, 라파의 경우 인건비에 한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추진책의 필수 조건에 해당하는 기관은 반드시 컨소시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접수 기간 이후에는 전산 점수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마감 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에는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가급적 접수 마감 2, 3일 전에 접수 완료를 권고드립니다. 자, 다음은 공공산업 융합 분야 과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준함 팀장님 자리해 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메타버스 플랫폼팀의 이준함 팀장입니다. 시간을 좀 엄수하기 위해서 타이머를 먼저 좀 맞춰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바쁘신데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일단 오늘 설명회를 조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간단한 팁을 먼저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공고한 지가 이미 2주가 지났고요. 그리고 4월 10일까지 2주가 좀 넘는 기간 동안 이제 작성을 완료하셔서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미 RFP나 공모 안내서를 다 확인을 하셨고 작성 중이신 과제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설명회 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해당하는 과제, 지원하고자 하는 과제에 집중해서 들으시는 게 조금 더 혼란이 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원 과제 분야별로 조금씩 내용이 상이하고요. 컨소시엄 구성 방식도 다르고 예산의 지방비 매칭이 들어가는 과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과제도 있고요. 또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하는 과제 같은 경우는 조금 또 다르게 컨소시엄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제들도 있고 하니까 지금 지원하시고자 하는 과제에 한해서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게 좀 덜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2시 반부터는 바깥에서 상담 테이블도 운영을 할 예정이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테이블을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국방 분야의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RFP에 소개된 내용을 좀 간략하게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장병 숙련도 제고 및 군부대 전투력 관리 체계 개선이 가능한 합성 훈련 환경 기반 메타버스 가상 훈련 시범 체계 구축이 본 과제의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은 공급 기관으로는 메타버스 기술, 플랫폼, 서비스 등 관련 개발 기업 또는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되겠고요. 이 과제 같은 경우는 수요처가 지정되어 있으며 수요처는 육군교육사령부입니다. 지원 규모는 매년 최대 20억 원 그리고 2년에 걸쳐서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즉 총 40억 원 내외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크게 주요 내용으로는 3가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 전 지형을 3차원 공간으로 구현하고 훈련 관리 도구 개발하고 그리고 가상 전장 환경을 구성하는 메타버스 합성 훈련 환경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첫 번째고요. 실감형 가상 훈련 체계 구축을 위한 경량 시뮬레이터 개발 그리고 시뮬레이터 연동, 단일 그리고 재병 훈련 환경을 구현하는 시뮬레이터 연동 훈련 시스템 구축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3기갑 여단에서 활용 중인 합성 훈련 체계와 본 과제 개발 결과물을 연동하는 그런 가능성을 검증하고 실증하는 마지막 기존 합성 훈련 체계 연동 과제가 마지막 3번째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RFP상에 제시한 산출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타버스 합성 훈련 환경 플랫폼 또는 서비스 일식 되겠고요. 개인, 팀, 그리고 재병 협동 훈련이 가능한 전장 환경 구성 및 전수 훈련 평가 서비스가 일식, 그리고 보변 훈련기 2종, 경량 시뮬레이터 4종, 각 2식 이렇게 저희가 산출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의처는 메타버스 플랫폼 팀의 김송희 책임에게 문의를 하면 됩니다.
저희가 2주 동안 과제를 공부하면서 좀 자주 묻는 질문 내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작해야 하는 시뮬레이터의 종류가 많은데 만들어야 하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저희가 답변 드리기로는 수량으로는 보병훈련기 2종 각 4씩, 그래서 이제 총 8씩이고 경량형 시뮬레이터, 장갑차, 헬기, 전차, 자주포 4종 각 2씩, 그리고 시뮬레이터별 탑승 인원을 준수해야 되겠고요. 조종, 사격 등 필수 기능은 시뮬레이터로 조작 가능하도록 제작하고 외관이 실제와 동일하게 구현될 필요는 없고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는 최소한의 장치만 구성하고 계기판, 전시창 등 기타 화면은 HMD 혹은 별도 모니터를 활용하여 경량화, 유지 보수와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RFP상에 이미지도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 최종 산출된 보병 훈련기 8식, 경량 시뮬레이터 8식인데 2차년도 40명 규모 재병 훈련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라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보병훈련기 8식 그리고 경량 시뮬레이터 8식으로 16명은 보병훈련기 및 시뮬레이터 탑승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하고요. 나머지 훈련 인원은 기존 방식대로 마우스나 키보드 통해서 훈련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한반도 전 지형 3D 구현 범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반도 전 지형을 국토지리원 정보 등을 이용하여 구축을 하고요. 건물 정보 등 상세한 지형은 시험 운영 부대 작전 지역을 고려하여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선정 이후에 수요처와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범위는 다시 제정해야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군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정보 그리고 데이터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반도 지형 3차원 가상공간 구성을 위한 지형정보단의 지형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헬기, 장갑차, 전차, 자주포 등 한국군 무기체계 관련 데이터,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임무 필수 과업 목록, 그리고 군 장비 및 훈련 매뉴얼, 실증을 위한 공간 등을 수요처를 통해서 제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임무 필수 과업 목록을 기초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METL이 무엇인지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요. 사실 군수 과제 이런 것들 해보신 분들 그리고 기업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METL이란 미션 이센셜 태스크 리스크라고 해서 전시 임무 완수를 위해 부대가 훈련, 숙달해야 할 과업을 도출해 놓은 것으로 비공개 사항임에 따라 수행기간이 선정되면 수요처, 즉 육군교육사 교육훈련발전과에서 세부 내용을 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사업 종료 후에 자산 등 최종 결과물의 소유와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주셨고요. 개발에 필요한 유형 자산을 제외하고 실증 그리고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형 자산은 과제 종료 시점에 자산 인수 인계서 작성을 해서 관리와 책임을 이관하게 되고요. 유형적 결과물은 수요처에 귀속되고 무형적 결과물, 소프트웨어나 컨텐츠 그리고 시스템 이런 것들은 공동 소유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공보훈 분야 메타버스 현충원 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국민 보훈 호국의식 제고를 통해서 안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유가족의 참배 등 편의제고가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앞 과제와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기술, 플랫폼, 서비스 등 관련 개발 기업 또는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되겠고요. 수요 기관은 국가보훈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매년 최대 10억 원 규모 그리고 2년 동안 총 20억 원 내외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본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대전 현충원을 시작으로 해서 총 3개소 이상 구현 예정인 메타버스 국립묘지 플랫폼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묘지 이동 경로 안내, 유공자 전사 정보 제공, 그리고 참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현장 참배객 XR 서비스를 구현하는 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문객 맞춤형 의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의전 서비스 제공 서비스가 세 번째이고요. 또 유가족 간 가상 공간 모임 및 보훈, 호국, 행사 공간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한 행사 진행이 마지막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서 RFP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출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타버스 국립묘지 플랫폼 일식 3개의소 이상 구현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장 참배객 XR 서비스 일식, 그리고 유공자 참배 기능 및 방명록 기능, 그리고 유가족 간 소통이 가능한 SNS 같은 것들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의전 서비스 및 호국 행사 공간 구성 및 이벤트 진행 등을 구현하는 것이 저희가 요구하는 산출물입니다. 문의처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메타버스 플랫폼 팀의 박홍선 수석에게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질의를 받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요처인 국가보훈처와 반드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는지, 서비스 운영기관 국가보훈처는 지정 수요처로 컨소시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제 선정 이후에 협약 체결 단계에 앞서 연차별 세부 개발 내용에 대한 합의 및 과제 수행 등에서 긴밀하게 협조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두 번째로 국립묘지 플랫폼 구현이 3개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확정은 언제 할 수 있는지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과제 최종 선정 후에 수요처인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통해서 구축수 그리고 장소를 확정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올해는 국립대전현충원을 먼저 개발해서 구현하고 실증하는 그런 일정에 있고요. 내년에는 대전현충원 메타버스 플랫폼을 좀 더 고도화하는 과제, 그리고 내년에는 민주묘지, 호국원 중 2개소 이상을 메타버스 형태로 구현하는 것이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사용자 수 3,000명은 하나의 메타버스 공간에 해당되는지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하나의 메타버스 공간이 아니고요. 여러 개의 채널을 합한 사용자 수가 3,000명입니다. 동시 사용자 수 3,000명 이상을 지원해야 하고요. 그렇게 모여 있는 동안 성능이 저하되지 않고 이를 위해서 최적화된 운영 시스템을 구성하여 제시하는 것이 본 과제에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면 단독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단독 지원은 불가합니다. 본 과제의 지원을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반드시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지원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내용은 RFP별로 과제별로 조금씩 상의하고 본 과제에 대한 컨소시엄 구성은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형식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산업융합 분야의 의료, 메타버스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 실증 과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활용하여 건강상담, 회복, 그리고 건강관리 등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면 서비스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과제를 기획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앞에 두 과제와는 다릅니다. 공급기관이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 사업자, 그리고 메타버스 서비스, 콘텐츠, 기업 또는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고요. 여기는 수요기관도 컨소시엄 안에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의료기관 또는 심리상담센터 등 관련 기관 또는 기업이 수요기관으로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원 규모는 매년 최대 15억 원, 2년 동안 총 30억 원 내외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본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요. 일단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개인의 신체, 정신 건강을 관리하고 회복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 그리고 플랫폼 개발을 하고 실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건강관리 분야고요.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질병 예방하고 예후 관리,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전문가 상담,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건강관리가 첫 번째 큰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심리 상담 내용입니다.
가상 상담 공간 내에서 전문가 심리 상담, 힐링 컨텐츠 서비스 및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한 정신건강 회복,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 상담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본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제시한 산출물은요,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산출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타버스 의료 헬스케어 플랫폼 일식을 구축하고요. 메타버스 건강관리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메타버스 심리상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메타버스 의료 플랫폼 서비스 이종이 통합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증하는 것이 본 과제를 통한 산출물입니다. 문의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메타버스 플랫폼 이주희 책임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질의받은 내용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관리 서비스와 심리상담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여 개발해야 하는지라고 질의를 주렸고요. 건강관리, 심리상담 서비스 각 1종씩 총 2종의 서비스를 개발해서 하나의 플랫폼에 탑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수요처도 컨소시엄에 구성이 되어야 하는지 질의를 주셨고요. 수요처도 서비스 운영기관으로서 컨소시엄에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RFP 내용에 저희가 명시를 해 두었고요. 앞에 두 과제와는 내용이 다른 것이니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요처는 의료기관, 상담센터, 건강검진센터 등 실제 사용자와 전문가들이 만나 기존의 헬스케어 서비스,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 심리상담 등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실증 가능한 기업이나 기관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실증 기간과 항목, 양식이 별도로 있는지라는 질의를 주셨고요. 1차 년도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 대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증해야 하고요. 2차 년도에는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시연을 1개월 이상 해야 합니다. 네 번째, 플랫폼 운영 사업자와 서비스 개발 기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 중에 플랫폼에 탑재할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헬스케어 플랫폼을 운영이 가능하고 사업이 또 종료된 이후에는 헬스케어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추가적인 서비스 탑재 및 운영 서비스를 탑재하고 계속해서 운영이 가능한 그런 역량을 보유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서비스 개발 기업은 해당 플랫폼에 탑재할 서비스에 대해 전문적인 개발 역량을 가진 기업을 의미합니다. 다음 네 번째, 산업융합 분야의 교육,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 및 서비스 실증 과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교육 기업, 기관이 메타버스로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초중고, 대학, 일반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게 본 과제의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은 앞에 의료 과제와 비슷합니다. 공급기관은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 사업자, 메타버스 서비스 컨텐츠 기업,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고요. 수요 기관은 교육기관 및 교육 서비스 제공 기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원 규모는 매년 최대 15억 원, 2년 동안 저희가 총 30억 원 내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메타버스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개발 환경을 이용하여 수요처가 희망하는 메타버스 교육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아래 세 가지 중에 서비스 두 개를 선택하여 구축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공교육 서비스고요. 공교육 학습법 보장이 어려운 학생에게 메타버스 기반으로 공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교육 서비스. 장기간 해외에서 거주한 학생들에게 메타버스 기반으로 한국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대학 교육 서비스입니다. 공대, 인문대, 의대, 사범대 등 메타버스 기반으로 대학 교육 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두 개를 선택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내용을 기획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기존 비대면 교육 방식의 한계를 해소하고 3D 공간에서 상호작용 기능이 강화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산출하고자 하는 산출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 일식, 그리고 메타버스 교육 서비스 이식,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통합 실증, 운영 결과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의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유한종 수석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본 과제에 대한 질의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개념 및 기준이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초중고, 대학, 일반인 대상을 해서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교육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을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제가 종료된 이후에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교육 서비스 범위와 규모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각 서비스 분야별로 사용자층의 범위와 기준이 무엇인지 그렇게 질문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기획해 주시기를 원하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서비스를 구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각각에 대한 사용자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교육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 제안사가 범위를 정하여 제안을 해주시면 되고요. 해외교육은 장기간 외국 체류 후 귀국하는 한국인 초중고 및 대학교 학생 중 제안사가 마찬가지로 범위를 정해서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학교육은 국내 4년제 대학교 전공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 중 제안사가 범위를 정하여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사용자 정보에 대한 상호 운용성 기능이란 무엇인지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용자가 플랫폼 위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저희가 이제 제시했었던 공교육, 해외교육, 대학교육 등 이 서비스 간 이동을 할 때 다시 로그인을 하지 않고 개인정보 또는 아바타 그리고 그 서비스 안에서 구입한 에셋 등이 기존 사용자 정보 에셋 등 이제 기존 사용자 정보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기종 플랫폼 간 상호 운영성이 아니고요. 시스템 간 완벽한 상호 운영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플랫폼 내에 붙어 있는 서비스 간의 상호 운영성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콘텐츠 기능 및 업데이트 등을 통해서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배포할 수 있어야 하는지 질의를 주셨고요. 위 내용은 메타버스 플랫폼이 갖춰야 할 서비스, 콘텐츠 개발 환경 및 개발 도구에 대한 요구사항이며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기능은 아니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웹 기반 그리고 3D 기반으로만 개발이 가능한가라고 질의를 주셨고요. 플랫폼 서비스 목적에 따라서 스마트폰, PC, VR, AR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제공을 해야 하고요. 특히 이를 위해서 웹브라우저가 탑재된 단말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표준 웹 기반 개발 환경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단 정보량이 높은 특정 서비스를 구현을 위해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방식으로 추가하는 것은 가능한 정도로 저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공교육 분야의 수요처 기준인 교육기관은 어디에 해당하는가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교육은 아무래도 제도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교육청 및 산하기관이 해당되고요. 그 외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도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공교육을 다루는 그런 곳이 저희가 사교육기관을 좀 제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해 줬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산업융합 분야 친환경 선박,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경관리 시스템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실증하는 것이 본 과제의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은 공급기관으로는 메타버스 기술, 플랫폼, 솔루션, 컨텐츠 디바이스 등 기업 그리고 지방비 매칭이 가능한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되어야 되고요. 수요기관은 지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지원 규모는 총 60억 원 내외고요. 1년 최대 20억 원, 3년 동안 과제 지원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본 과제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버스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 그리고 두 번째는 가상현실 재현,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세 번째는 빅데이터 모델 기반 선박 운항 성능 추정 모델, 네 번째는 친환경 선박 성능 환경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내용들은 저희 RFP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좀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고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요청드리는 산출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분석 지원 시스템 일시, 그리고 가상화 선박 운항 추정 모델 2시, 그리고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선박 실증 테스트베드 1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의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준환 팀장,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되는데 본 과제는 제가 발표가 끝나고 나서 안내 데스크에 가서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제에 대한 주요 질의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선박과제의 수요처로 명시된 지방비 매칭이 가능한 기관이란 어디를 의미하는지, 지자체가 투자해서 설립한 기관, 연구소 등으로 지자체 예산을 수탁받아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뭐 진흥원 또는 뭐뭐 연구소, 뭐뭐 연구원 등으로 아마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 기업인데 본 과제에 어떻게 참여가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고요. 앞에 다른 과제들과 마찬가지로 단일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RFP에 제시되어 있듯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가 가능하고요. 특히 본 친환경 선박 과제와 다음인 산당 고도화 과제의 경우 지방비 매칭이 가능한 기관이 컨소시엄에 꼭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방비 매칭과 민간부담금 비율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고요. 국비 지방비 매칭 비율이 2대1 이상이어야 한다고 저희가 RFP에 명시를 해두었고요. 친환경 과제는 3년간 최대 6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므로 지방비는 3년간 30억 원 이상 투입이 되어야 하고요. 매년 2대1 이상 비율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여기서 국비와 지방비를 더한 총액을 의미합니다. 사업비의 민간부담금 비율은 기업, 기관 유형에 따라서 다르고 공모 안내서 52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은 해당 기관 사업비의 20% 이상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기업 규모 그리고 유형에 따라서 맞게 민간부담금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중소형 선박의 기준은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사실 소형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 안전법상에서는 선박 길이가 12m 미만, 그리고 선박법에서는 총 톤수 20톤 미만의 기선 및 범선, 그리고 총 톤수 100톤 미만의 부선 등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과제에서 중소형 선박으로 이렇게 저희가 기준을 하는 이유는 인근해에서 조업을 하는 중소형 선박을 대상으로 DB를 구축해서 디지털 트윈화하여 오염 및 성능 점검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메타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마지막 과제 분야인데요. 산업융합 분야의 산업단지 고도화 과제입니다.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협업 및 실시간 원격 대응 등 제조 혁신 서비스 구축을 통한 산업단지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게 본 과제의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은요, 공급기관은 주관사는 지자체 출연 기관이 돼야 하고요. 참여사는 메타버스 플랫폼, 솔루션, 콘텐츠 기업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입니다. 수요 기관은 국가 산업단지 및 일반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공장 3개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 규모는요, 본 과제는 2개 과제를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과제당 매년 최대 25억 원, 그리고 3년 동안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3차년도 동안 구현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년도에는 유사 제조 공정이나 물류 체계를 공유하는 밸류체인 기업 간 재고관리, 공정관리, 물류관리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차년도 내년에는 수요처 요구사항이 반영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증 운영하는 것이 내년의 계획입니다. 3개 사이트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3차년도에는 구축된 시스템의 고도화, 안정화, 그리고 유사한 산업 업종으로 서비스를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3차년도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조 산업군별 메타버스 적용 예시라고 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선박 등에서는 여러 기업이 생산 과정을 분할하여 협업하는 주문형 제조에서 협력사 간 실시간 물류 흐름, 설비, 가동 현황 등을 메타버스를 통해서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걸 예로 들 수 있겠고요. 또 전기나 전자 쪽이라고 한다면 단일 기업 내의 재고 공정관리가 중요한 비축형 제조에서 부품 조립, 검수 시 원격 작업 지시 및 가이드를 통한 협업이 가능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본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요청드리는 산출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타버스 산업단지 제조혁신 플랫폼 일식이고요. 메타버스 산업단지 제조혁신 콘텐츠 3종 이상, 그리고 메타버스 산업단지 제조혁신 플랫폼, 그리고 콘텐츠 3종, 통합 시스템 구축, 그리고 실증하는 것, 이렇게 내용이 저희가 본 과제를 통해 요청드리는 산출물입니다. 문의 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메타버스 콘텐츠 기반팀 고병주 책임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본 과제에 대한 질의 주요 내용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RFP 서비스 주요 내용에 나와 있는 1번, 2번 내용으로만 제한이 가능한지, 저희가 사실 예시라고 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나 봅니다. 기재된 내용은 산업 유형을 구분하여 메타버스 적용 서비스 모델을 제시한 것이고요. RFP에 나와 있지 않은 형태의 서비스 내용도 참여하는 산업단지, 그러니까 수요처의 성격과 특성에 맞게 제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나이파 과제 접수하는 시스템상에서 예산이 국비와 민간 자부담금으로만 나누어지는데 입력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고요. 저희 나이파 스마트 시스템에는 지방비를 따로 이렇게 구분해 놓지 않아서요. 민간 부담금, 현금에 합산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시스템에서만 그렇게 기재를 해주시고 저희 제안해 주시는 제안서라든가 사업 수행 계획서에는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지방비 매칭이 필수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 지자체들 간에 지방비를 분담하는 구조도 가능한가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매칭해야 하며 산업단지가 소속된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형태로 나누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비를 50억을 태운다라고 하면 속해 있는 시에서 뭐 30억 정도 하고 또 그 속해 있는 도에서 20억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주관기관 자격 요건이 다른 과제 분야와 상이한 것이 맞는지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본 과제의 주관기관은 산업단지가 위치한 소재지의 지방비 매칭이 가능해야 하고요.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산하기관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참여가 필수적인지라고 질문을 주신 분도 있었는데 제안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수요처, 공장, 컨소시엄 참여만 필수이고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는 그 특정 기관을 의미한 것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해서 6개 과제 주요 RFP 내용과 질문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4월 10일 이전에 제안을 해주셔야 될 저희 시스템 과제 지원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파 지원 과제 접수는 smart.nipa.kr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과제를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접속하시면 회원 가입, 총괄 책임자는 꼭 필수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인증하는 수단은 다른 어떤
공공기관이라든가 웹사이트에서 인증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한 후에 지원하려는 과제에 대해서 과제가 리스트업이 쭉 되어 있을 텐데요. 신청을 하고 클릭 누르시면 됩니다. 과제 기본 정보 및 기관, 목적 및 내용, 사업비 정보 등 입력하는欄이 있고요. 아마 정부 지원 사업을 지원해 보신 분들은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성을 다 완료한 후에 제출하는 걸 꼭 잊지 마시고요. 제출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접수 완료로 표기가 되고 제대로 제출이 안 됐으면 접수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하셔서 접수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스마트를 통한 접수 시 시스템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저희 원의 정보 서비스 팀에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저희가 필수 제출 서류로 이미 RFP를 통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원 내용, 사업 수행계획서, 평가 항목 참조표, 그리고 지원기관 정보로는 사업 등록 증명원, 법인 등기부 등본, 그리고 지원 자격에 대한 걸로는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 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최근 3개년 동안의 결산 재무제표, 유사과제 검색 결과서 등을 포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 활용 동의와 관련해서는 사업 수행 기간, 그리고 기관장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참여 인력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해당되는 컨소시엄 또는 과제에만 제출하시는 내용입니다. 기업 규모나 성격을 증명하고자 할 때는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 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등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해서는 사업 수행기간 참여의사 확인서를 해당되는 과제의 경우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비 출연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지방비 출연 보조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과제로는 친환경 선박과 산업단지 과제가 이 지방비 출연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기타 내용으로는 공고시 안내한 지원 요건 적격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참고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과제 접수 시 유의사항은 이미 공통사항으로 앞에 그 사회자분이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매번 말씀드려도 꼭 기한에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접수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미 한 달 넘게 공고기간을 드렸기 때문에 사전에 마무리해서 마감일 2, 3일 전에 제출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과제 신청 마감 이후 어떠한 이유로든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마감 시간 내에 주요 내용 입력, 신청 서류 업로드 등 모든 신청 작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제 접수 시 사업 수행 계획서, 발표 자료 및 증빙 자료는 PDF로 제출해 드릴 것을 저희가 공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서류 제출 누락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으며 수행기간 및 참여기간 모두 제출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시 세부 사업 수행 내용 및 단계별 추진 방법, 성과 목표, 기대 효과 등을 명확히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외 본사업과 융합형 컨텐츠 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또 공고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관기관으로 최대 1개 과제만 협약이 가능하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신청서 검토 및 선정 평가 절차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월 10일 접수가 마감이 되면요, 저희가 첫 번째로 적합성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은 선정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비 심의 조정하는 단계를 거쳐서 과제 확정 및 협약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제 내용을 모두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은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과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파 염윤 센터장입니다. 저도 발표 드릴 건데
네, 저희는 그 RFP 내용에 대해서 조금 기술적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과제는 AR 글래스, 글래스 하드웨어를 고도화하고 컨텐츠 제작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배경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차세대 모바일 플랫폼으로 AR 글래스가 부상하고 있고, 뭐 이게 시장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빅테크들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예상만큼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경향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해 보면 무한한 가능성이 영원한 가능성으로 고착화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고, 이제 구성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드웨어 쪽에서는 뭐 시야각이나 무게, 무겁다, 뜨겁다, 아니면 배터리 지속 시간, 아니면 폼팩터가 뭐 디자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든다,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 한계나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제 안경을 끼면 당연히 이제 3D 오브젝트들을 정밀 합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단순히 2D 영상 스트리밍하는 정도 수준으로 소프트웨어도 한계가 있고, 관련해서 서드 파티들이 컨텐츠를 제작해서 글래스에 올릴 수 있는 이런 컨텐츠 제작 생태계도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요거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고도화할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내부에서, 네, 관련해서 이번 동 과제는 크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구성이 됐고요. 첫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 그래서 AR 글래스 성능 고도하고 하드웨어 성능을 고도하고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핸드 트래킹이나 공간을 인식한다거나 이제 제스처 인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 성능 고도화하는 거.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성능 고도화하는 게 첫 번째 트랙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진 글래스를 기반으로 서드 파티들이 컨텐츠를 저작, 등록, 유통할 수 있도록 저작 도구를 만들고 컨텐츠를 제작해서 유통할 수 있는 스토어까지 이제 구축하는 것으로 과제가 크게 두 개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중소기업 분들께 모든 거를 다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진 보시는 것처럼 금년도 1월 달에 그 라스베가스 CES에서 퀄컴하고 라파하고 MOU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MOU 체결의 주요 내용이 금년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컨소시엄에 퀄컴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과업을 조금 효율적으로 추진하실 수 있도록 AR 글래스 전용 칩셋을 출시했는데, 해당 AR 글래스 전용 칩셋하고 저기 그림 보시는 AR 개발 플랫폼 소프트웨어 그리고 관련해서 기술 지원까지 이제 선정된 컨소시엄에 이제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그림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구성은 앞서 말씀드린 거랑 대동소이합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 3D 오브젝트들을 증강할 수 있는 3D AR, 그리고 제스처나 음성 인식, 그리고 오브젝트들을 객체를 인식한다거나, 하드웨어적으로는 퀄컴 칩 기반으로 네, 저런 로우 파워 그리고 컴퓨팅 기능들을 이제 구현을 하면 되겠고요. 컨텐츠 쪽으로는 네, 서드 파티가 컨텐츠 만들어서 개발하고 유통하고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태계 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네, 좀 자세히 설명드려 보자면 이제 컨소시엄에서는 선정이 되면 퀄컴에서 칩을 제공해 드릴 텐데, AR2라고 하는 글래스 전용 칩셋이 이제 안경 안에 칩셋이 탑재되고 와이파이 7을 기반으로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무선 테더링하는 형태로 스마트폰의 컴퓨팅 파워를 활용하는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이 구성에 추가적으로 이제 제안자분들께서 신기능 소프트웨어를 한 종 이상 제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비주얼 포지셔닝 시스템 같은 것들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같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글래스 성능을 고도화하고 그 글래스 위에 서드 파티들의 컨텐츠 제작 유통 생태계를 만들어서 한편으로는 이 하드웨어 쪽을 이 컨텐츠를 막 활성화시켜 가지고 컨텐츠가 이 하드웨어 쪽 보급이나 그런 유통 활성화를 이제 견인하는 형태, 이렇게 사업 구조를 기획을 했습니다. 네, 행정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큰 틀은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서 네, 핵심 부품하고 소프트웨어를 이제 수급을 받게 되겠고, 이를 통해서 국산 글래스 성능을 고도화하고 서드파티 생태계, 컨텐츠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특별히 AR 글래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2개 이상 참여를 하셔야 되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글래스를 퀄컴에서 제공하는 칩셋과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서 이제 고도화하는 과제가 되겠고, 그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컨텐츠 플랫폼 기업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됩니다. 지원 규모는 총 40억,
그래서 20억 곱하기 2년 한 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사업비는 심의를 통해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네, 주요 내용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거는 대동소이합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성능 고도화하고 그리고 콘텐츠 제작 유통 생태계 구축하고요. 산출물은 2개의 글래스 기업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AR 글래스가 2식 이제 이상 출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서드 파티들이 이 컨텐츠 저작 도구를 이용해서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발자용 웹사이트. 네, 웹사이트라 함은 이런 저작 도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환경과 함께 개발자 가이드나 어떤 FAQ 또는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그리고 컨텐츠들을 서드 파티가 만들어서 등록하거나 유통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스토어 구축하는 것이 산출물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이제 서드 파티 컨텐츠 말고 이 컨소시엄 내에서 고품질 레퍼런스 컨텐츠 3종 이상을 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컨텐츠 외에 반응형 에셋들, 이게 이제 저희가 유저들이 어떤 인터랙션을 통해서 3D 오브젝트들을 이제 공간상에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그 반응형 3D 오브젝트들을 한 10종 이상 제작하는 것으로 산출물을 정의를 했습니다. 네,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네, 사전에 질문받은 질문입니다. 네, 기보유 AR 글래스의 개선이 아니고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새롭게 글래스를 개발해도 되는가? 네, 그래서 이 과제는 AR 글래스 하드웨어를 만들게 되면, 신규로 만들게 되면 이 정부 예산이 전부 하드웨어 쪽에 매몰될 것을 우려해서 기존의 각 사에서 보유 중인 글래스를 활용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퀄컴에서 칩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칩을 교체하면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PCB나 보드 재설계 중심으로 이제 개발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정부 지원 과제로 AR 글래스를 개발 중인데 이번 과제에 신청이 가능한가?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기존의 정부 지원을 받아서 개발 중인 프로젝트의 디바이스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중복 지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다만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지만 이제 과제가 종료된 디바이스의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쪽에 전제 조건 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드웨어 쪽은 칩셋 교체에 따라서 영향이 적은 하드웨어 부품 개발, 네, 하드웨어 부품의 개발 고도화는 좀 지양하고, 기존 보유 글래스에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수량과 성능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하고 이 과제를 통해서 어떻게 고도화할지 목표를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글래스 하드웨어 고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드웨어를 고도한 이후에 서드 파티 컨텐츠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 운영할지를 중심으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네, 아래 참고사항 참고하시고요. 네, 두 번째 과제를 보고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명은 초고대 AI 또는 웹3 기반으로 신유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챗GPT 열풍으로 굉장히 초거대 AI 기반의 응용 서비스에 대한 업계에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메타버스 또한 이제 어떤 시각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고도화된 AI 서비스랑 융합이 잘 어울리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거대 AI 또는 웹3를 기반으로 메타버스랑 결합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기본 속성으로 저희가 4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이제 몰입형, 실감 몰입형 또는 사용자가 접속하지 않는 시간에도 지속 운영되고 있는 지속 공존성, 그리고 유저들이 저작 도구를 통해서 스스로 저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이 참여 확장형, 또는 이를 통해서 유저 스스로가 어떤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이 경제 흐름, 이 4가지 메타버스 속성을 기반으로 이 위에 초고대 AI의 생성 AI, 그러니까 텍스트를 생성한다든가 이미지를 생성한다든가 영상이나 음성을 생성하는 이 생성 기술을 결합하든가, 또는 웹3라고 해서 탈중앙화적인 요소들, IPFS나 DAO,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영지식 증명 같은 기술들을 접목하는 이제 신유형 메타버스 개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초고대 AI나 웹3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희망 주제를 선택해서 메타버스랑 결합을 하고 이게 산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기획해서 자유 제한하는 사실상 자유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고대 AI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국내외를 막론하고 초고대 AI API를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유저와의 대화 속에서 그 맥락을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추론 판단을 해서 결과값을 텍스트 또는 음성, 이미지 형태로 생성할 수 있는 이 초고대 AI 기능을 백엔드로 활용하는 이 지능형 메타버스를 개발하는 과제가 되겠고, 웹3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웹3의 특징인 투명하고 독립적이고 외부와 연결 가능한 연결성을 테마로 웹3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시긴 한데 이 예시에 너무 매몰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예시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초고대 AI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고민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버추얼 휴먼, 그래서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가상 환경에 이제 구현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 캐릭터와 대화할 수 있는 초고대 AI를 백엔드로 구현을 하면 이 친구들과 1대1로 대화를 하거나 정보 교환하거나 이렇게 상호작용, 3D 공간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좀 지능형, 실감형 버추얼 휴먼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아래 심리 상담,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나 뭐 치매 또는 이게 중독 환자, 인지 정서 환자들 대상으로 가상 환경에서 AI 심리 상담 치료사와 1대1 또는 N대1 방식으로 심리 상담 서비스도 기획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유사하게 AI 교사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초고대 AI가 특히 잘하는 분야가 저는 외국어 또는 뭐 역사 과학 같은 어떤 잘 어울리는 주제를 선택하고 이 3D 공간에서 이제 질답을 하면서 마치 선생님이랑 대화하면서 이제 교과 학습을 하는 것과 같은 실감형 AI 학습 서비스를 개발한다거나, 또는 이제 AR 환경이랑도 결합이 잘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시 보시는 것처럼 글래스 환경에서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대상 객체에 대해서 심화된 해석, 이제 바라보는 대상 객체에 대한 심화 해석과 설명을 제공하는 일종의 지능형 비주얼 검색 서비스 같은 것들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화제되고 있는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의 서드 파티들이나 크리에이터들을 지원하는 그 블록 코딩이나 비주얼 코딩 같은 것들을 일종의 이런 초고대 AI를 통해서 이제 질답을 진행하면서 초고대 AI가 대신 프로그래밍 코딩을 해주는 형태의 손쉬운 저작 도구, 이제 노 코딩 도구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제일 많이 고려되고 있는 것들이 NPC인 것 같아요. 그 메타버스 환경에 존재하는 가상의 NPC들에게 어떤 프롬프트를 통해서 어떤 성격과 특성 같은 것들을 부여하고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그 친구들이랑 질의응답을 하거나 같이 미션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NPC들, 또는 쇼핑 같은 경우에도 어떤 대상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는 쇼스트, AI 쇼스트 같은 것들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이제 기획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웹3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오가 많이 조금 부상되고 있긴 합니다만, 간단히 그냥 설명드리자면 제일 하단에 어떤 지금 보시는 제 상단에 이런 가상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개최된다고 가정을 하면 하단에 이제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오디션 참가자들에게 투표를 하게 되고, 이제 투표를 할 때 이제 다오 기반의 거버넌스 토큰으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 그 중에 오디션 참가자 뭐 1, 2, 3 중에서 내가 선택한 오디션 참가자가 뭐 우승을 했을 때 내가 이제 거버넌스 토큰으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우승자가 배출되고, 그 오디션 우승자가 이후에 어떤 그 인플루언서로서 활동을 하게 될 때 그 오디션 우승자에 대한 권리에 대한 지분을 이 소속사와 또는 본인과 이 거버넌스 토큰을 투표한 유저랑 같이 공동으로 소유를 하게 되고, 이 우승한 친구가 어떤 음원 활동을 하거나 광고를 하거나 방송 출연했을 때 관련된 수익을 유저들에게 쉐어받는 일종의 클라우드 펀드를 거버넌스 토큰으로 연계해서 활용하는 된 구조, 이런 것들이 예시로 가능할 것 같고요. 또는 두 번째는 그 상호 운용성 기반의 멀티버스인데, 최근에 그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또는 지원하지 않는 다양한 메타버스들이 존재하는데 유저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어떤 메타버스들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운데 이제 통합 포털 같은 걸 만들어서 다양한 메타버스들로 진입할 수 있는 일종의 포털 사이트를 만들고 이때 사용자가 포털 속에서 아바타를 선택하고 커스텀하면 이 아바타를 가지고 이종의 통합 포털들을 아바타를 그대로 들고 이동할 수 있는 형태. 그러면 유저들의 아바타 데이터는 궁극적으로 특정 서버가 아니고 IPFS라고 하는 분산된 네트워크에 유저만 접근할 수 있는 외부 저장소에 저장을 하고 해당 데이터를 이종의 플랫폼들이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이 멀티버스 시스템을 웹3 기반으로 이제 구현하는 것도 예시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기획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을 예시로 이제 제안드리고요. 이 외에도 자유롭게 제안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행정사항입니다. 먼저 그 메타버스 특징인 실감 몰입, 지속 공존, 참여 확장, 경제 흐름 이 네 가지 특성과 초거대 AI 또는 웹3를 선택해서 결합을 한 다음에 신규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청 대상은 기관이나 기업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단독 또는 복수로도 신청을 할 수가 복수의 컨소시엄으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법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웹3나 초거대 AI 관련된 어떤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과 메타버스 기업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때 이 플랫폼을 구성하는 핵심 기술이나 기능을 외부 용역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하고 중요한 기능들은 이제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지원 규모는 40억이고 10억 곱하기 2년으로 진행되는 과제를 2개 과제를 선발을 할 계획이고 그게 그 이제 점수표에 따라서 초거대 AI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웹3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2개 다 배분될 수 있고 구분하지 않고 이제 점수 순으로 2개 과제를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주요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하고요. 산출물은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의철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사전 질문입니다. 개발 이후에 상용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업 이후에 운영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계획이 있냐 그래서 질문하셨는데. 이 사업,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기업분들께서 이 결과물을 개발하고 결과물을 100% 소유하고 이제 운영하려는 곳에 정부가 마중물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 완료 이후에 상용화 단계에서 발생하는 운영 유지 보수 비용은 당연히 신청하시는 기업 사업자분들께서 네, 운영을 부담해서 운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BR&D 사업이지만 기술 개발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BR&D는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상용화를 지원하는 과제가 맞아요. 근데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기술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컨텐츠 쪽 또는 서비스나 그 서버 또는 솔루션 쪽에 필요한 핵심 요소 기술 개발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원금을 활용해서 기술 개발이 모두 가능합니다만 다만 비영리 기관, 비영리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 이제 그 기술이 상용화로 연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기술 개발 주체는 가급적이면은 상용화 가능한 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미디어 과제는 저희 라파 안에 그 방송 미디어 진흥팀 안철웅 대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과제 3번 메타버스 미디어 스튜디오 구축 및 서비스 개발 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현재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고 그 소비하는 전 과정에서 어떤 시장 또는 산업 참여자가 전반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초열감, 초연결, 초실감으로 진화하는 그 ICT 융합이나 메타버스 같은 키워드의 미디어 패러다임 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현황입니다. 전통적인 어떤 미디어 제작 환경은 어떤 지금 현재 양질의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공급자 방식 위주입니다.
현재 그리고 미디어 제작 환경에 ICT 신기술을 적용하는 데는 어떤 필요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 아래 세 가지는 그 현황에 대한 그 주요 설명인데, 먼저 첫 번째, 현재 최근 버추얼 프로덕션이나 디지털 휴먼 같은 초실감화 같은 경우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절감 같은 그 혁신을 가져다주는 반면에 초기 좀 대규모의 투자 비용 부담 또는 그 ICT 신기술을 적용하는데 아직은 약간 외주 제작 의존도가 좀 높은 면이 있습니다. 또한 둘째 내용으로는 어떤 시설이나 전문가 그리고 교육과 수익 모델 같은 그 제작 환경이 아직 성숙해지지 못했다. 그리고 기존 제작자 및 콘텐츠 창작자의 어떤 기술 ICT에 대한 어떤 전문성 부족으로 진입 장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내 메타버스 미디어 플랫폼이 어떤 게임이나 SNS, 공연 같은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서비스가 위주인 것을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필요성을 좀 정의해 보았습니다. 핵심은 누구나 창작자로 활동 가능한 어떤 3차원 입체 공간 미디어로의 저작 도구 및 창작 환경 조성이 필요한 점을 적었습니다. 아래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실시간 엔진 기술로 구현되는 기존의 어떤 수많은 디지털 공간, 어떤 배경이나 그다음에 캐릭터, 에셋 같은 그 리소스의 확장을 통해서 메타버스 미디어 제작 환경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메타버스형 콘텐츠를 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는 현재 어떤 2D 기반의 평면 디스플레이로 소비되는 미디어 콘텐츠 형식이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 내의 3차원 공간으로 확장 진화하면서 기획의 다양성과 표현력 향상으로 양방향 또는 몰입형의 차세대 미디어 시장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현재 SNS나 게임형 콘텐츠 중심의 서비스에 이용자 관심도가 높은 스트리밍형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해서 어떤 이용 연령이 확대되거나 서비스 체류 시간이 증가 또는 그 부가 서비스가 발굴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추진 방향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미디어의 어떤 가상 제작 환경 스튜디오 구축을 통해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여기에 유입되는 디지털 창작물의 활용처를 경쟁력 있는 메타버스 공간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가운데 보시면 메타버스 미디어 스튜디오 추진 방향인데요. 첫 번째로는 저작 도구 개발입니다. 어떤 미디어 제작에 필요한 어떤 3D 저작 및 가상의 개발 공간을 제공하고 기본적으로 그 구현되는 캐릭터 또는 그 움직임, 동작 같은 것들에 대한 저작 환경을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작 도구 개발 후에 두 번째로는 메타버스 스튜디오 구축 내용입니다. 어떤 스튜디오나 그다음에 캐릭터, 모션 등의 구축된 에셋과 다수의 창작자들이 같은 공간에 모여서 어떤 제작 컨트롤 툴 혹은 협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앞서 개발되었던 저작 도구와 메타버스 스튜디오를 통해서 메타버스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송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과제 기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 어떤 디지털 창작물을 활용한 그 다양한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를 창작할 수 있는 가상환경 스튜디오 및 서비스 개발이 주요 과제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그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 메타버스 미디어 스튜디오라는 가운데 그 기능 아래 일단 왼쪽으로 뻗어나가면 그 사전 제작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각 그 창작자 역할별로 어떤 창작 직군별 컨트롤러를 제공하는 그런 그 기획 섭외 구성 연출 단계에서 쓸 수 있는 기능 구현. 그다음에 위로 가시면 그 프로덕션 단계 제작 단계에서는 그 저작 도구와 스튜디오 그 기능이 그 구현된 어떤 스튜디오와 공간, 캐릭터 모션 같은 저작 도구와 그다음에 촬영, 조명, 음향 같은 미디어 제작 환경을 구현해서 스튜디오를 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후반 제작 단계에서는 편집이나 자막, 어떤 이펙트 같은 효과를 넣은 어떤 종편이나 마스터 작업을 이뤄서 그 앞에 이제 사전 제작, 그다음에 후반 제작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타버스 플랫폼 또는 OTT 플랫폼에 송출하고 OSMU 개념으로 다양한 사업 서비스 확장 모델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과업의 개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저작 도구 개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메타버스 스튜디오, 세 번째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으로 저작 도구 개발은 크게 공간 구축과 캐릭터 생성으로 좀 구분해 보았습니다. 먼저 공간 구축에는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어떤 미디어 제작 환경을 사용자가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는 3D 어셋 제작 및 가상 공간을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캐릭터의
표현되는 어떤 외형이나 얼굴, 표정, 목소리 같은 부분, 그리고 동작 구현에 필요한 저작 기술을 제공하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별표 표시된 어떤 상용화된 디지털 창작물, 예를 들면 뭐 디지털 휴먼이나 버추얼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버전도 좋고, 아니면 새로 제작하시려는 어떤 디지털 창작물 IP도 모두 가능하신 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타버스 스튜디오 내용에서는 크게 이제 4가지 내용을 좀 정의를 해봤는데, 첫 번째,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어떤 미디어 제작 환경을 사용자도 어떤 자유롭게 제작하고 송출할 수 있는 그런 가상 공간을 제공해라. 이게 플랫폼 구축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다수의 창작자들이 가상 공간에서 사용 가능한 제작 컨트롤 및 협업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 미디어 플랫폼 라이브 스트리밍 연동 기능을 통해서 그 플랫폼 내에서도 제작되는 미디어 콘텐츠가 어떤 실시간으로 영상 송출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캐스팅 기능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기존에 이제 모바일이나 PC 같은 1인 디바이스에서 어떤 TV나 사이니지 같은 다자간 공유할 수 있는 디바이스로 캐스팅 기능까지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서는 우리 플랫폼에 유입되는 어떤 다양한 디지털 창작물을 활용해서 어떤 라이브 이벤트, 이를테면 뭐 공연이나 팬미팅 혹은 어떤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 좀 대변되는 어떤 예능이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3차원 3D 공간에서 콘텐츠 결과물들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서비스 활용 범위 예시는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간략한 행정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에 네모 박스 보시면 이제 디지털 창작물, 예를 들면 디지털 휴먼이나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서 참여자가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와 디지털 미디어를 창작할 수 있는 가상환경 스튜디오 구축 및 서비스 개발입니다. 먼저 지원 대상부터 설명드리면 그 메타버스 분야의 플랫폼 기업 또는 이제 미디어 기업, 그리고 콘텐츠 서비스 기업 등이 기업 기관으로 구성된 단독 또는 어떤 복수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가능하십니다. 밑에 이제 수요 기관은 어떤 게임 광고나 SNS 같은 미디어 플랫폼사나 어떤 CG, VFX 같은 ICT 콘텐츠 제작사들을 좀 수요 기관으로 정의를 해봤고요. 지원 규모는 총 40억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1년에 20억씩 총 2년으로 해서 1개의 과제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아서 넘어가고요. 산출물은 크게 메타버스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일식과 그 플랫폼을 통해서 나오는 미디어 콘텐츠 결과물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주 나오는 질문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크게 4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 창작물의 범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어떤 디지털이나 미디어 분야에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IP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타사의 저작권 또는 초상권 등을 침해했을 때는 그 어떤 모든 책임은 어떤 제한한 그 해당 기업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 과제 미디어 제작 환경 구축할 때 그 기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차별점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희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지향하려는 게 아래 2가지 내용입니다. 다수의 창작자들이 역할별로 참여 가능한 별도의 좀 UI 기능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점과, 그리고 그 기존에 이제 어떤 버추얼 휴먼이 등장하는 어떤 모션이나 음성 같은 것들을 따로 어떤 그 툴을 이용해서 제작을 했다면 저희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어떤 일종의 뭐 모션 캡처나 페이셜 캡처 같은 제작 툴을 기능 제공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본 과제로 개발되는 메타버스 미디어 콘텐츠 유형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디지털 창작물을 활용한 어떤 메타버스 공간에서 다수의 이용자가 참여 및 상호작용 가능한 미디어 서비스이면 모두 다 가능하십니다. 아래 서비스 활용 범위 예시는 크게 뭐 엔터테인먼트 또는 어떤 방송이나 유통 분야에서 쓸 수 있는 어떤 디지털 어떤 창작물의 좀 범위를 저희가 나름 정의를 해봤고요. 이 외에도 얼마든지 자유 제한 가능하십니다. 네, 마지막 4번째, 그 해당 과제 컨소시엄 구성 관련 구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어떤 메타버스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어떤 지속 공존 그 어떤 내용과 좀 맞물려서 어떤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사업자가 주관사 역할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IP를 보유하거나 어떤 제공 또는 콘텐츠 기획 개발 등의 역할을 하는 사업자가 참여사로 컨소시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번 과제 미디어 분야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4번 과제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 메타버스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과제는 이제 작년에도 많이 지원했습니다만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지자체에서
과거에 모바일 앱들이 지자체별로 이제 막 개발하면서 난립했던 것들, 난립하고 이후에 이제 방치되었던 그때 경험들을 반면교사해서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메타버스 쪽에서는 지역에서 만드는 메타버스들을 만들 때 민간 메타버스 플랫폼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제 정부에서 민간 플랫폼 우선 사용 원칙 이런 것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이제 지역 지자체의 메타버스 서비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사실 이제 완전 가상 공간보다는 그 지역의 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명소를 똑같이 이제 가상 공간에 복제를 해서 미러월드라고 하죠. 버추얼 월드가 아닌 미러월드 형태로 현실과 똑같이 생긴 공간을 구성하고 이 공간에 이제 PC나 모바일을 이용해서 원격에서 사용자가 아바타로 접속을 해서 가상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AR 글래스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AR 경험을 제공하는, 그래서 현실과 똑같이 생긴 가상 공간에서 버추얼 경험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위치 기반의 AR 경험을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 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대략 이제 버추얼과 리얼을 이제 연결하는 경험이 되겠고요. 즉 작년에 저희가 그 지역 특화 메타버스를 공모를 하면서 이미 이제 많이 선정이 돼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9개 지자체와 그다음에 별도로 구성된 이제 2개 지자체에서 총 독도를 이제 경상권으로 보면 곡도를 제외하고 10개 지자체를 이제 이미 지원을 해서 총 28개의 지역 특화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고 2년 과제로 지금 작년하고 올해 말까지 이제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기 지도 보시면은 색 체크된 부분들이 이제 지원하는 지자체가 되겠고, 금년도에 지금 공모 중인 과제는 색 체크되지 않은 지역, 저 7개 지역, 그래서 인천, 경기,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전남 이렇게 7개 광역자치단체가만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 과제는 국내 기업, 기관 등 그 법인 사업자와 지자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그 지자체는 이제 광역자치단체, 아까 앞서 말씀드린 7개 광역자치단체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해서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 그리고 지역 테크노파크 또는 진흥원 등 지역 진흥기관, 그리고 이 서비스를 만들 개발사, 뭐 플랫폼 회사 또는 컨텐츠 회사로 컨소시엄 구성하시면 되고요. 아래 표 보시는 것처럼 네, 지자체가 협력기관으로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고, 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은 지역에서 이제 현실과 똑같이 생긴 가상공간 만들 때 메타버스 공간 정보나 데이터를 구축할 때 필요한 지자체가 확보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들을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것들을 지원을 하게 되겠고, 특별히 이 구성원들이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할 때 필요한 지방비 매칭이 이제 저희가 7대3 국비와 지방비 7대3 요구하고 있는데 지방비를 매칭하는 역할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 과제 컨소시엄의 총 주관기관은 지역진흥기관, 그래서 지역 특화 메타버스를 기획하고 이 컨소시엄을 총괄하는 주관 사업자가 되겠고, 그래서 지자체 협력기관인 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교부받아서 다시 이 컨소시엄 구성원들에게 재교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되는 참여기관들은 플랫폼 기업이나 컨텐츠 기업들 N개로 구성을 해서요, 지역에 특화된 메타버스 서비스를 플랫폼을 만들거나 컨텐츠를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 신청하시는 지자체가 조금 각별히 조금 인지하셔야 되는 것이 플랫폼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작년도 정부 지원을 통해 현재 개발하고 있는 통합 플랫폼이라는 이름의 두 개 플랫폼이 존재하고 있고요. 맥스라고 하는 회사의 통합 플랫폼과 시어스랩이라는 회사의 통합 플랫폼, 이 2개 중에 원하시는 플랫폼을 선택을 하게 되겠고요.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맥스트 플랫폼을 선택했을 경우에 신청하시는 지역 지자체는 별도로 지역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별도로 구축을 하는 거고, 이 맥스트 플랫폼이랑 아바타를 연결하는 방식, 그래서 연동형
메타버스 그 통합 서비스 구조가 되겠고요. 그리고 시어스랩을 선택하는 경우는 신청하시는 지자체가 컨텐츠만 제작을 하고 이 통합 플랫폼에 이렇게 빌트인 돼가지고 시어스랩이란 이름의 유저 애플리케이션 안에 이제 컨텐츠로 기능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과업 프로세스입니다만 그 문의가 사실 많았어 가지고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신청하신 지자체에서 구축하려는 메타버스의 형태가 VR이거나 AR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VR이라고 안 부르고 VW 또는 AW라고 부르고 있는데 VW 완전 가상 공간으로 구축할 때 그것도 대상 배경을 3D로 구축할 수 있고 2D로 할 수 있는데 하거나 또는 아예 AR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 그 아래 VW랑 AW가 같이 연동되는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이제 지자체도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저 버추얼 월드의 3D를 선택했을 때는 지역에서 지역 지자체랑 똑같이 생긴 대상 명소 지역을 똑같이 공간 정보 데이터를 구축을 하는데 이 3D 공간을 저작할 때 지역에서 각자 원하는 기술이나 장비를 각자 활용해서 알아서 3D 공간을 구축하면 나중에 그 안에 들어갈 컨텐츠까지도 그러니까 플랫폼과 컨텐츠를 자체적으로 모두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맥스트에서 제공하는 아바타 SDK라는 걸 줄 거예요. 그 아바타 SDK를 통해서 아바타 시스템을 맥스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 아바타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맥스트 앱으로 진입한 유저들이 어떤 해당 지역을 선택했을 때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되면서 이 아바타가 그대로 디바이스 안에서 연동되는 형태를 구현하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조금 기술적이긴 합니다만 특별히 VW 공간을 2D로 구현하시거나 아니면 AR을 구현하시거나 VW, AW 연동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맥스트 회사에서 공간을 스캐닝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고 교육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인스타 360이라고 하는 360 촬영 장치를 이용해서 백팩에 메고 원하시는 대상 지자체의 대상 공간을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공간 정보 데이터를 구축을 하면 그 이미지 데이터들을 맥스트에 다시 데이터를 제공해주면 맥스트라는 회사에서 그걸 SDK로 만들어서 유니티 또는 언리얼 그 SDK로 만들어서 다시 재배포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니티나 언리얼 환경 안에서 이제 그 스캔했던 대상 지역이 메쉬 또는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로 이제 증강이 될 텐데 그 환경 안에서 2D VW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AR을 제작하거나 VR, AR 연동형 콘텐츠를 제작을 하게 되고 별도 콘텐츠를 또 별도의 플랫폼을 이제 멀티 유저들이 접속할 수 있는 별도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맥스도 제공하는 아바타 SDK를 연동시켜서 이종 플랫폼 또는 이종의 앱끼리 아바타를 통해서 사용자 경험을 연결하는 방식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이건 나중에 혹시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히 안내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어스랩 같은 경우는 원하는 컨텐츠의 종류를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시어스랩에서 교육을 제공을 해줄 텐데 공간 정보 스캐닝한 이후에 그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모델링까지 하고 모델링하고 컨텐츠 제작까지 한 다음에 이 결과물 일체를 플랫폼 시어스랩에다가 전달하시면 그쪽에서 통합 플랫폼에다가 수용해서 수용해서 통합 플랫폼 안에 일종의 하나의 월드로 기능을 하게 될 거고 이때 사전에 이제 시어스랩에서 그 제작 가이드라인 같은 걸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네, 조금 복잡하지만 자세히 안내 드렸고요. 네, 전체적으로 프로세스는 이 통합 플랫폼에서 지역 기업에게 교육 훈련해 주고 지역 기업이 저렇게 그림 보시는 것처럼 공간을 스캐닝하고 스캐닝한 데이터들을 다시 플랫폼에다 전달하시면 오른쪽 최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개발 도구 SDK로 만들어서 재배포를 해드리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는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화 산업, 그러니까 지역별로 관광이나 역사, 스포츠 이렇게 테마들이 있을 텐데요. 지역 특화 테마를 선택을 해서 메타버스로 결합해서 지역 경제를 가상 공간 온라인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 특화 메타버스를 만드는 이제 과제가 되겠고요. 네, 신청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인 사업자 누구나와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야 되겠고 컨소시엄은 지자체,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진흥기관 그리고 개발사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작년에 지원하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지역
지역들은 10개 지역은 신청이 불가능하고 7개 충북, 충남, 세종, 경기, 인천, 전남, 대전 이렇게 7개 지자체만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32억이고 8억 원 곱하기 2년 총 16억 원짜리 과제를 2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주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주요 명소를 디지털 거울색으로 만들고 컨텐츠 구현해서 이 통합 플랫폼이랑 탑재하든가 아니면 연동되는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제 운영하는 이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산출물은 통합 플랫폼과 연동하거나 탑재할 수 있고 그 지역 특화 콘텐츠를 지역별로 2종 이상 이제 개발을 하는 것으로 산출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사전에 질문 받았던 내용으로는 지역 특화 과제는 광역자치단체 참여가 필수인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신청받고 있는데 아마 문의하시는 분들이 기초자치단체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컨소시엄 구성하실 수 있는데 반드시 광역자치단체가 머스트로 의무로 참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초자치단체도 추가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비는 기초와 광역단체 합쳐서 총 사업비의 30%를 매칭해서 국고와 지방비를 7대3으로 매칭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가 여러 개의 과제를 신청하실 수는 있지만 최종 선정은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를 선정할 거라 중복 선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간 이제 현실과 똑같이 생긴 3D 가상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민간 건물 같은 경우에 공간 정보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질문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께서 민간 건물 예를 들면 코엑스 킨텍스 같은 것이 된다든가 하면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간 사업자에게 반드시 활용 동의를 받고 권리 관계를 획득한 이후에 공간 정보를 획득해야만 되는 것이 되고요. 이렇게 구축된 공간정보 데이터는 사업 종료 후 2년간 무상으로 공개하고 배포하는 것을 의무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과제 발표는 마치고요. 그리고 행정사항으로 라파 지원사업 과제 접수하는 방법론으로는 요거는 공고문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만 저 RMS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하시고 과제 신청해서 필요하신 서류 제출하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저 4번째 보시는 것처럼 기본정보 작성 후에 저장하시고 요약서, 주간 참여기관, 그리고 사업비 등등의 서류들을 제출하는 기능이 있는 반면에 입력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 사업비를 전부 다 타이핑해서 텍스트로 입력하셔야 되는데 이게 왜 이슈가 되냐면 요거를 이제 너무 쉽게 생각하셨다가 과제 마감일날 막상 모든 기획안을 작성 완료하시고 나서 단순히 PDF 파일만 업로드하면 되는구나라고 접속하셨다가 이 타이핑하는 게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시간 내에 접수를 못해서 이게 데드라인이 되면은 자동으로 시스템 차단이 돼서 신청을 못한 경우가 작년에도 많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형평성 차원에서 시스템을 접수기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종료일 전날까지 접수를 완료해 주시는 것을 꼭 강조해서 당부드리고요. 근데 요거는 행정사항입니다만 대동소이 나이파와 대동소이 합니다. 수행계획서 기타 기관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자격 서류들 제출하고 기업 규모 중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 확인서 컨소시엄 구성했을 때는 컨소시엄 구성 협약서 지방비가 아까 지역과제 같은 경우는 지방비 납입 확약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과제 신청 마감일 당시에 매년 그렇습니다만 서버 접속량이 폭주해가지고 시스템 접속이 안 된다거나 웹브라우저에서 로딩 지연이 항상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과제 접수는 반드시 마감일 2-3일 전에 제출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고 마감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신청이 불가능하고 마감 시간 내에 모든 항목이 작성도 완료되어야지만 제출하기가 완료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 서류들은 PDF 서류 부탁드리고요. 네, 내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행정사항이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일정이긴 합니다만 접수가 마감이 되면 저희 내부에서 관련된 서류들의 적합성 검토, 그러니까 빠진 서류가 없는지, 네, 기타 어떤 혹시 뭐 참여 제한 중인 기업이 없는지 적합성 검토를 서류로 하고 이후에 선정 평가를 하고 나서 선정이 되면 예비 선정이 돼서 그 이후에 조정과 심의하는 절차를 저희 라파랑 이제 일종의 협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행계획 조정 심의하는 과정을 겪고 이후에 이제 협약하는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라파의 기술선도형 메타버스 지원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발표해 주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준남 팀장님 그리고 한국전파진흥협회 엄희윤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2023년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사업 설명회 각 파트별 사업 설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로비에서는 각 과제별 상담 데스크가 운영 중인데요. 오늘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각 과제별 담당자 분들께 이메일이나 유선으로 문의 주시면 추후에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메타버스 사업의 성공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대한민국의 정보통신산업의 미래가 밝게 느껴집니다. 네, 끝까지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박지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